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 우리가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방향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세기가 얼마나 세냐라고 하는 것도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통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그 미치는 힘이 도대체 얼마만큼 세지냐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죠. 자, 전류가 흘렀을 때 힘이 작용한다? 그럼 이제 어떤 거죠? 이게 전류가 흘렀을 때 힘이 작용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동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동기의 예를 들 수 있고, 자,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지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N극의 자석이 있고요. 자, 이쪽에 S극의 자석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자, 이렇게 이제 가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움직이겠죠. 그럼 그때 자기장이 움직이게 될 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도선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전선이 하나 있어요. 이 전선인데 여기에 안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만들어졌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전류 하게 되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밀도를 보게 되면 밀도가 두 개가 노란 것과 빨간색이 서로 같은 방향이고요. 여기는 노란색과 빨간색이 서로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는 밀도가 낮아져서 자,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 도체는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래로 이동을 하게 돼요. 또 반대로 여러분 여기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이번에 전기가 나오는 전기라고 한번 해보죠. 나오는 전기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런 방향, 그 다음에 이런 방향. 그러면은 N에서 S극으로도 자, 이렇게 자기장이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위에는 이제 서로 두 개의 방향이 서로 상쇄되고요. 밑에는 서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도체는 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기장이 세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정도 되게 되는데 이걸 학생들한테 좀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다가 자, 이 손가락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손? 왼손을 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 한번 해보세요. 가위하고 그 상태에서 자, 직각으로 중지를 펼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엄지, 검지, 중지가 되죠. 그쵸? 너무 좀 이상한가요? 중지. 이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은 도체의 방향. 그 다음에 검지가 가리키는 방향은 자속의 방향. 그 다음에 중지가 가리키는 방향은요, 전류의 방향. 기전력이죠. 기전류. 혹은 전류. 이제 기전력은 발전기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자기라고 하게 되는데 두 개를 알면 자속과 전류의 방향을 알면 도체가 어디로 움직일지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자, 여기 N극이고 이쪽에 S극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N에서 S극으로 자속이 가고 그 다음에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도체는 어디로 간다?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자, 그럼 여기가 N이고 이쪽에 S극이고 자, 만약에 나오게 되면요. N에서 S극 나오죠. 전류는 밖으로 나오죠. 그럼 도체는 어디로 가요? 자, 위로 이동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쪽에 S극이고 이쪽이 N극이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요. N에서 S극으로 가고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체는 어디로 간다? 위로 이동하게 된다. 다음에 여기가 S극이고 이쪽이 N극이고 그 다음에 전류가 나오게 되면요. N에서 S극 전류가 나오게 되면 도체는 어디로 간다? 아래로 간다. 즉 N극, S극, 극과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도체의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도체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응용하냐? N극, S극, 그 다음에 도체를 자, 이런 식으로 구조해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전류를 넣고요. 이쪽으로 나오는 전류 하게 되면은 NS일 때 들어가는 거는 어느 방향이에요? NS일 때 들어가는 거. 이쪽은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럼 이게 회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동기, 직류 전동기의 회전 원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전동기.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손 썼어요? 왼손 썼죠. 이걸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합니다.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설명하게 되죠. 다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도 있어요. 자, 이건 무엇이냐? 발전기. 발전기에서는 뭐가 궁금하게 됩니까? 전동기에서는 회전 방향, 즉 힘의 방향,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궁금하게 되는 거고, 발전기에서는 전류의 방향. 이렇게 돌렸을 때 플러스가 나올지 마이너스가 나올지 그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자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식 3-21 보시게 되면은 힘 F는 B, I, L,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B가 뭐냐? B가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자, 여기서 만약에 자, 이 상태로 보시게 된다면 여기서의 노란 거, 이걸 자속밀도 B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를, 여기를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체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 어떻게 해요? 자속 밀도가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커지고요. 그 다음에 I, 전류가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세진다. L, 그 다음에 길이가 길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세지고요. 다음은 사인 세타입니다. 이 세타는 90일 때가 최고 커요. 사인은 90일 때가 1이에요.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사인 90은 1이 돼요. 사인 0은 0이 돼요. 그래서 이루는 각도가 얼마? 자기장과 도체가 이루는 각도. 세타가, 이거는 자기장과 도체가 이루는 각이 어떨 때? 90도일 때, 이때 최대가 되죠. 맥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F는 BIL 사인 세타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이 센 전동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자속 밀도를 세게 하고 전류를 많이 주고 도체를 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체를 길게 하려니까 우리가 여러 번 감게 되는 겁니다. 전류를 똑같은 전류 크기일 때는요. 자, 평행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평행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도체를 나란히 놓고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게 되면요. 자,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두 개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 흡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두 개가 만약에 방향이 다르다고 하게 되면요. 하나는 가는데 하나는 내려온다. 뭐 왕복이다. 왕복이면은, 자, 얘는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져서 두 개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반발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얼마나 세게 밀어내는지 이것도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계산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예를 들어 I1,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2, 그 다음에 I1, I2 계산하게 되면 이 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만약에 계산하게 되면 힘 F는 어떻게 될까요? R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에 뉴턴 퍼 메타가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식은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자, 요거 식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식 하나. 좀 저거를 푸는 경우는 요즘에 많지는 않은데 그냥 우리가 식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출제 예상 문제 1번. 자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한다. 자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렸을 때 힘이 작용한다. 뭡니까 이게? 발전기예요? 전동기. 전동기는 뭡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 발, 좌, 전. 오른손은 발전기 법칙이고요. 왼손은 전동기 법칙입니다. 우, 발, 좌, 전. 플레밍의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법칙이에요. 2번, 도체가 운동하여 자속을 끊었을 때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내는 데 편리한 법칙. 이거는 발전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손 법칙. 3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셋째 손가락, 도, 자, 기 이렇게 하죠. 도, 자, 기. 도체의 방향, 자속의 방향, 그 다음에 기전력 혹은 전류의 방향. 도, 자, 기. 3번. 4번, 다음 중 전동기의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은 우발, 좌, 전. 전동기는 왼손 법칙. 5번, 다음 중 전자력 작용을 응용한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 전자력, 전류가 흘렀을 때 힘이 작용한다? 이거 뭡니까? 전동기죠, 1번. 6번.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손가락은 무엇이냐? 왼손 법칙 도, 자, 기. 가운데 손가락, 중지.
7번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이 뜻하는 것은 도체의 방향, 도체가 힘의 방향이죠. 그렇죠? 2번이죠. 8번 자속 밀도가 2 웨버/per 제곱미터인 평등 자기장에서 자장과 30도의 방향으로 길이 0.5m인 도체에 8A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 전자력은 얼마가 되는가? F는 BIL 사인 세타. B 자속 밀도가 2, I가 얼마예요? I가 8 곱하기 L 길이가 0.5 곱하기 사인 3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4. 9번 자속 밀도가 2 웨버/per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안에 길이 20cm의 도선을 자장과 60도의 각도로 놓고 5A의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그럼 똑같죠. F는 B, I, L 사인 세타. 그럼 B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계산해 주면 돼요. 그리고 각도 앞에 사인만 넣으면 됩니다. B, 2 곱하기 I 값이 5, 그 다음에 L 값 길이가 20cm 0.2 곱하기 사인 60 이렇게 계산하죠. 1.732. 10번 공기 중에서 자속 밀도 3 평등 자장 속에 10cm의 직선 도선을 자장의 방향과 직각으로 놓고, 자 직각이니까 각도가 90도란 얘기예요. 여기에 4A의 전류를 흘렸을 때 받는 힘 어떻게 되는가? 10. F는 B, I, L 사인 세타는 B 자속 밀도가 3 곱하기 I 전류가 4 곱하기 L 길이가 10cm 0.1 곱하기 사인하고 90도 90은 계산합니다. 1.2. 11번 전자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3번에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무한정 자력이 강해진다? 아니에요. 전류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전자석은 나중에 한계가 있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자기 포화. 여러분 자동차에서 기름 많이 넣는다고 연료 많이 넣는다고 속도가 무한정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전류가 있으면 자속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게 한계가 도달하게 됩니다. 포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번 무한히 긴 평행 이직선이 있다. 이들 도선의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평행한 두 개의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하게 되죠. 그리고 거리가 클수록 그 힘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1번이죠. 13번 평행한 왕복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작용은 왕복도체라고 하게 되면 하나는 가는데 하나는 온다라고 하면 서로 밀어내는 힘,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죠. 14번 평행한 두 도체에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흘렀을 때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같은 방향일 때 어떤 힘이에요? 흡인력이 작용하게 되죠. 3번. 15번 다음 중 자기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3번에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기전력이라고 하게 되는가? 아니에요. 자기에서는요. 기자력이라고 하게 되죠. 기자력. 16번 공기 중에 5cm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두 개의 평행 도선에 각각 10A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를 때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힘 F. 여기서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R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계산하게 되죠. 거리가 5cm니까 0.05분의 2 곱하기 I1, I2는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왕복이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계산합니다. 그럼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올 겁니다. 뉴턴 퍼 메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력 이제 나왔는데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기를 가지고 어떤 자기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와 자장의 에너지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저와 함께 공부하느라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고 앞으로 더 힘찬 발걸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셨죠? 자, 힘들어도 어떻게 한다? 공부는 뭘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힘내죠. 자, 수고하셨습니다.